네, 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또 다가오는 한 주의 증시 일정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 이제 월요일은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 30분이니까 시간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네.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도 그날 이제 결정이 됩니다. 5월 21일은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5월 22일은 미국의 5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미국의 4월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5월 23일은 한국은행에서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5월 24일은 미국의 5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게 되고 뉴진스가 그날 이제 컴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진스가 컴백을 하는군요. 네. 자, 그럼 이번 주에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해 볼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같아요. 역시 뭐 AI를 이끄는 기업이니까 엔비디아 뭐 기대치도 워낙 높은데 항상 그 기대치를 다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실적을 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성장이 계속 이어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월 22일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으니까 이제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데이터까지 나오고 나서 또 하는 발언이니까 그걸 보고 좀 생각이 일부 바뀌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월요일 날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요즘에 부양책을 좀 쓰고 있어서 금리도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그 얘기가 나올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통위가 열리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일단은 동결을 하겠죠. 할 텐데 일단 이제 그 하반기에 대한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거냐. 원래는 7월 인하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미국이 인하 속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먼저 하고 나서 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좀 발언을 보고 언제쯤 인하가 가능할지 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뉴진스 참 이게 하이브하고 미니진 사태가 아직 맞아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컴백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제 컴백 후에 결국 중요한 건 그런 이슈보다 얼마나 또 성과를 낼지 예, 그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 K-팝, K-엔터 쪽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여쭤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하실 때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제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중국산 주요 제품 관세 올렸다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영향을 짚어봤는데 이게 또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생명과학 기업들의 미국 내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이런 거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장 지금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미국 제약사들을 배려해서 뭐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2032년까지 허용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가져올까요?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하원의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한번 통과가 됐거든요, 상임위. 네. 그러면 이제 법안이 발의가 돼서 7월 4일 날 하원 전체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안 발의가 되겠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서명해가지고 네. 아마 스케줄이 연말에 시행을 하는 걸로 일단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중국의 생명과학 기업들이 미국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 네. 미국의 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 중국 기업들한테 이 신약 개발할 때 이거 약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맡기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개발을 하는데 시약 같은 거라든가 네. 이런 이제 임상용 약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국이 또 잘 만든다 보니까 많이 맡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이 생체 데이터가 어쨌든 중국에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그런 법안인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계약까지도 좀 문제를 걸어서 아예 좀 계약을 철회하는 수준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업체 측들하고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니까 이걸 당장 끊으면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또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중국과 지금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설문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이 좀 자료를 써주셨는데 바이오 업체 134명, 그러니까 124개 업체 대상으로 134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설문 중에서 회사의 79%가 중국 회사랑 한 건의 계약을 하고 있대요. 최소 한 건 정도에. 그러니까 많은 이제 회사들이 중국의 이 CMO, 위탁 생산을 좀 맡기고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설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중국과 거래를 끊는다고 했을 때 파트너를 바꾸는데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 2년에서 8개월까지 걸린대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그냥 당장 거래 꺼르면 우리는 이제 약을 못 만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그 불편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2032년까지 기존 거래는 이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법을 좀 약간 개정을 한 거죠. 역시 또 일본. 자국의 예, 피해가 너무 크면 피해가 안 가니까. 되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뭐 이게 우리나라한테 뭐 영향 주나?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법이 제정되고 나서 60일 후부터는요. 여기 속해 있는 뭐 중국의 우시바이오 같은 기업들하고 이제 미국 회사는 신규 계약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도 신약 개발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계약은 이제부터는 이제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그 신규 계약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업체랑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가 되면은 예, 우리나라한테 이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그러게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판 같은 이제 CDMO 기업들이 이 중국의 역할을 좀 대체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어쨌든 그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런 파트너가 되려면 검증을 또 받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FDA 승인 경험도 있어야 되고 생산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검증 과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건 이미 검증이 끝난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의 그런 기업들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겠냐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이런 구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뭐 중국에 안 좋은 게 우리한테 호재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뉴스들이 또 계속 있다 보니까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덴마크의 해운사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한테 발주한 컨테이너 선박의 발주를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게 또 이제 국내 조선사에는 호재가 아닐까 또 이런 전망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사실 조선사도 좀 주가들이 좋았는데 뭐 실적도 좋았고 다만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도 이게 좀 주가에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덴마크의 최대 해운사죠. 이 머스크가 작년 12월에 중국 조선해운공사인데 여기에 그 메탄올을 연료로 이용해서 가는 그 컨테이너 선박 15척이나 되거든요. 네. 이거를 갑자기 발주를 연기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해당 사업 재검토하겠다. 근데 이제 이유는 뭐 도면이 그 중국 조선사 도면이 머스크의 기준에 좀 미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유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계약을 취소하면 머스크가 또 이게 약간의 이제 계약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가 좀 지급될 수도 있다 보니까 계약 취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거를 또 연기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약간 덴마크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미국이 혹시라도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벌금을 매긴다거나 이런 식의 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이러면 이걸 만약에 만들어서 미국항에 들어갔을 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해운사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엔 그 중국 조선사를 약간 좀 꺼리게 만드는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한국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중국과 엄청난 경쟁을 대체제로 한국을 예. 고려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선주한테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꼭 올라간다가 아니라 지금 조선 업황 분위기가 좋잖아요. 뭐 실적 좋고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미국의 또 규제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의 그 상승 사이클은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좀 옛날에는 이 사이클이 이랬죠. 정말 높고 이랬거든요. 이 사이클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영향 때문인가요? 그 공모주 상장했었던 HD 현대말이 아, 맞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시고 계속 네.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기업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좋은데 다만 주가가 싸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상장하고 시총이 커지면요. 주요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걸 추종하는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오른 건 그런 좀 흐름 때문이 기대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터주는 사실 꽤 오랫동안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이게 하이브 사건 이후에 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JYP가 또 실적
충격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엔터주 주가는 어떻게 회복이 되기는 할까요? 엔터주가 정말 이게 끝없이 지금 빠지고 있어서 정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JYP마저도 실적이 지금 이번에 20%나 감소를 하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고, 이번에 그 실적 부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음반 매출이 한 24%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음반 매출이 꺾이고 있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음반인데, 이게 좀 역성장하고 있는 게 일단 이제 엔터주들한테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엔터주가 다급락을 했죠. 하이브도 같이 빠지고 SM, YG엔터까지 좀 빠졌는데, 이 민희진 대표랑 그 하이브의 이런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다툼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근데 이걸 좀 좋게 만들려면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이 분위기를 또 좋게 바꿔가면 좋은데, 실적마저 도와주질 못하다 보니까 엔터주들의 주가 상승은 당분간은 쉽지 않고요.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반기가 그래서 관건인 것 같아요. 하반기에 좀 주요 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고, 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어쨌든 오랜만에 그 남성 보이그룹이 데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인 그룹이. 그리고 5월 20일도 중요한 게 그 넥스지라고 하는데, 일본의 보이그룹, 일본에서 이제 그 현지에서 육성한 보이그룹인데, 이게 JYP 통해서 또 데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인 그룹들의 성과가 어쨌든 나오게 된다면 이 엔터주들한테는 좀 반등의 기회가 되겠죠. 근데 이 무게 중심은 어쨌든 하반기에 쏠려 있어요. 또 대형 그 아이돌들이 하반기 많이들 또 컴백을 하고, 또 6월에 BTS의 진이 제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제대하는 것도 하반기부터니까,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고통스럽더라도 보릿고개. 좀 인내가 좀 필요한 인내. 그런 네. 구간이고, 그리고 아직 하이브랑 민희진 대표의 이런 다툼도 끝나질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네,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는 조금은 더 빛을 볼 가능성이 있기도 네. 하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이제 항상 이 주간 상승률을 보여드리는데, 그때 한동안 계속 수위에 있는 게 전선이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로.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AI 열풍보다 더 뜨겁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이거 계속 관심 어떻게 둬도 될까요? 근데 이제 관심은 계속 가질 수는 있는데, 네.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지금은 저는 이제는 약간 주의는 해야 늦었어요. 된다. 예,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게 좀 크고요. 물론 펀더멘탈이 꺾인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좋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깔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지금 전선을 많이 연결을 해가지고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전력기기나 전선이 많이 필요하고, 또 구리도 당연히 같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들 업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뜨겁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런 이제 전력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도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력 수요는 꾸준히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거를 많이 투자하는 건데, 다만 주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워낙 좀 미리 좀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은 좀 반영되고 있다. 약간 이제 엔비디아랑 비슷한 거죠. 엔비디아도 지금 당장 이거 투자를 할까 하기엔 좀 고민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너무 많이. 예, 그래서 그런 정도지, 뭐 이게 나쁘다, 뭐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업종들이 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가격이 좀 낮아지면, 그럴 때는 한번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조심은 해보자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시장 색깔 면에서 요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이런 데이터 센터나 전력기기 회사들은 결국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할 때 수혜받는 기업들인데, 반대로 하반기에 비미국이 좋아진다면, 뭐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가 지금 중국 경기 살아나죠. 미국보다 비미국이 좀 살아나게 된다면 네. 투자 매력도 관점에서 이쪽이 조금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중국이나 유럽은 안 좋고 소비주는 안 좋고,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워낙 좋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중심축이 만약에 이쪽으로 좀 넘어가면 여기가 소외받을 수도 있죠. 어느 시점에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 때를 이제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투자하는 게 더 저는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빠질 때 이제 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미 좀 너무들 올랐기 때문에 네. 투자 관점에서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현명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게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이는데 이 안정세는 또 지속이 될까요? 그다음에 또 정유주하고 석유화학주도 요즘 약간 이 변동성이 큰 것 같아서 이 투자 전략이 혹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정유랑 석유하고는 늘 좀 반대로 갑니다. 같이 가진 않고요. 얼마 전에는 정유가 훨씬 좋았는데 네. 요새는 또 석유화학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일단 정유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유가가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78달러까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리스크가 좀 안정감을 찾은 것도 있지만 오펙 내에 그 오펙 국가 중에서 네. 사우디에 이어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이라크거든요. 근데 이라크가 좀 석유 감산 연장하는 거 동의 안 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만약에 여기서 감산 안 하고 증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원유 공급이 일단 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원유에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오펙의 두 번째 국가가 이제 감산 안 한다고 이래 버리면 이거는 당연히 원유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 매도세가 강해지겠죠, 원유 쪽에. 그래서 약간 이제 원유 가격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약속했던 것보다 그 기존에 약속했던 쿼터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100 정도만 우리가 생산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러시아는 더 많이 생산을 실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급 증가의 요인 중에 하나고 또 비오펙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 브라질, 가이아나 이런 이제 국가들이 생산량이 또 실제로 좀 최근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수요는 괜찮은데 공급이 좀 최근에 늘어나다 보니까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오펙이 이제 하반기에 감산량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감산했던 거를 만약에 줄여버리면, 그러니까 증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일단 늘어나서 초과 공급 상태로 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국제 유가는 하반기에는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80달러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펙의 그 감산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유는 일단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좀 부진하니까. 다만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올해 저는 4분기를 생각한다면 한번 지금은 정유주 투자할 만하다. 지금 3분기까지는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유주는 진짜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정유주는 뭐 어떠냐면 유가가 막 빠지고 이렇게 암울한 전망 나오죠. 유가가 막 빠질 것 같다. 공급 는다. 이러면 주가 이미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안 가는데 그럴 때 투자를 해놓으시면 왜 좋냐면 나중에 유가는 또 올라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되면요. 또 정유주 좋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 뒤늦게. 네. 그럼 그때 또 들어가면 또 뒤늦게 내가 투자한 만큼 큰 수익은 못 내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좀 한두 분기 후를 보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유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반대로 석유화학이 훨씬 낫죠. 왜냐면 석유화학은 원유를 가지고 그걸 이제 그 이용을 해가지고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니까 원재료비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최근에 석유화학이 좋을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이 이구환신 많이 하잖아요. 그 이구환신 가전제품하고 자동차 바꿀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소재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다 석유화학 그 원재료로 만들거든요. 그럼 플라스틱 수요가 늘면 석유화학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이 조금 더 위에 있고 좀 올해 연말을 본다면 좀 정유가 나은 그런 흐름으로 좀 서로 좀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때는 정유주를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4월에 이 타이완 IT 매출 동향이 발표됐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확실히 IT가 좋고요. AI가 확실히 좋다는 그런 이제 증명된 데이터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 보시면 좋냐면 대만은 매월 데이터를 발표해줘요. 4월, 3월, 2월 이 IT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걸 공개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 세계 1등 업체 TSMC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AI랑 그 애플 수요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AI양 수요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번 4월에 그 대만 IT 매출 동향 보니까 전월 대비로도 5.7% 증가했고 전년 대비로는 22%나 증가를 했고 애플 쪽 관련된 합산 매출액이
전월 대비 15.7%, 네. 전년 대비로 29%.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실제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가 4월 달에 AI양 그 수요가 59.6%나 증가를 해가지고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월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외에 MLCC라고 있거든요. 이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부품인데 이 전류를 이제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관련된 이제 회사 중에 야게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점진적으로 주문량이 좀 증가하는 것 같다. 이런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삼성전기한테 좀 호재가 될 수 있어요. MLCC 경쟁 기업이니까. 그리고 플립칩 BGA라고 하는데 이 기판 이름입니다. 좀 약간 큰 기판을 의미하는데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대만에도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AI나 뭐 아니면 첨단 후공정용으로 신규 주문이 좀 증가하는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은 이제 한국에는 대덕전자 같은 기업이 있고, 또 애플이 지금 폴더블 폰 내놓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에 거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또 이번에 매출액도 좀 일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폴더블 폰에 힌지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접었다 폈다 하는 거. 힌지. 예, 힌지. 네. 그거 만드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 중에 하나가 파이넴텍. 그리고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라고요. 반도체를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해성 DS. 그 다음에 대만 쪽에서 또 좋았던 게 LCD 패널. LCD 패널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만의 이런 데이터를 보고 한국에 관련된 기업들을 이렇게 하나씩 추려보시면 그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힌지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찾아봤더니 돌적이? 돌적이에요. 네. 돌적이. 돌적. 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7월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우리나라가 도전한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원전주도 좀 관심을 둬도 좋을까요? 네, 좀 일단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원전주들 지난 그 몇 년간 되게 좀 주가들이 좀 부진했거든요. 실적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대형 그 원전 계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그 수주하고 나서 지금 벌써 15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대규모로 수주한 적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그 체코에서 무려 이게 30조 원이나 되는 규모니까. 근데 원래 여기에 미국도 있었는데 미국은 일단 떨어져 나갔고, 이제 프랑스랑 한국이 2파전으로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피말리는 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쉽지 않아 7월 달에 보이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이 원전 강국이잖아요, 또 프랑스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가성비 쪽으로 한번 이게 밀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누굴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랍에미리트랑 다른 게 유럽이잖아요, 체코가. 맞아요. 유럽에 깃발을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따내면, 저는 유럽에서 또 지금 유럽에도 원전 늘리려는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체코를 따내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거기를 또 본거지를 해서. 마치 우리나라 그 방산주가 그랬던 것처럼 폴란드에 폴란드. 수주 따는 것처럼. 근데 이건 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라서 기대도 하지만 좀 걱정도 일부 되곤 있습니다. 근데 체코가 현재 원전 6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왜 그럼 갑자기 이렇게 원전을 또 늘리려고 하냐면, 러시아에서 원래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대요. 근데 탈러시아를 하려는 게 지금 정책에 들어가 있고, 석탄을 또 쓰긴 싫다. 석탄 비중이 꽤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 대신에 원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체코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가 있어요. 뭐 네. 공장들이. 전력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은 체코가 이런 것들에 대비하겠다라는 목표인데, 물론 이게 29년도에 착공 들어가니까 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일단 수주를 한다면 정말 15년 만에 또 굉장히 그 이벤트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7월까지 좀 기대감은 좀 남아 있어서 한번 원전주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 만에 이벤트요. 예. 와, 네. 관심을 둘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요. 그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물가는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고, 근데 또 경기 둔화는 그러면 또 걱정이 되고, 이게 좀 미국 증시 주식 투자하려고 하면은 좀 이제 여러 가지로 헷갈린다. 경제 환경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아요? 일단 지금 환경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달에는 되게 안 좋았던 게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때는 힘들었죠. 주식시장 자체가. 그래서 2,550까지 한번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일단 지금 그건 끝났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환경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너무 오른 게 좀 부담이고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좀 약간 둔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증시가 뭐 나쁘다 좋다 이거보다도 5월하고 6월까지는 계속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냥 지수는 좀 가둬놓고 기업들마다 뭐 좀 괜찮은 기업 올라가고 좀 안 좋게 실적 나온 기업들은 좀 빠지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도 끝났지만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성과들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 기업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보다 비미국이 좀 경기가 좋아질 조짐들이 보이니까 그 얘기는 너무 그동안 그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기나 이런 것처럼 너무 주도주만 보기보다도 주도주가 아닌 쪽에서 소외주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할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원전도 소외주였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규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도 규제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소외 많이 받았죠. 뭐 태양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기 좋아지면 석유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애플 아이패드에 이번에 저번에 한번 보고서 소개해드렸지만 OLED가 탑재됐어요. 그래서 OLED 소재 업체들 굉장히 주가들 부진했거든요. 그리고 유가 안정화되면 또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업종이 항공주, 주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여력이 늘어나면요 한국에 또 많이 오죠. 그래서 한국의 카지노 회사들 실제 실적들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가들이 대부분 다 부진한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이 뭐 구조적 성장 업종은 좀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나 그동안 좀 주가가 소외받았으니까 한번 비미국이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이런 쪽 소외주들 한번 바라볼 시점도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는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흐름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지표가 나빠야 좋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에. 경제 지표가 조금 나쁘면 이번에 소매 판매 안 좋게 나오니까 미국 금리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나쁘면 안 되고 적당히 나쁜 뉴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 같지만 네. 일견 막상 시장에는 오히려. 근데 좋은 뉴스가 나쁠 때도 있어요. 너무 지표가 좋으면요 금리를 또 올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안 좋죠 증시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근데 나쁜 뉴스가 실제로 증시에 나쁘게 작용하면 그건 정말 악재가 됩니다. 그건 진짜 안 좋아요. 경기가 부러지면서 증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진짜 그거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아직까지는 되고 있어서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쯤 듣다 보니까 바로 이제 또 이사님께 이번 주 보고서를 여쭤보고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이사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은 진짜 괜찮은 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다면은 말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번에 한번 보고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선크림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옛날엔 중국 쪽이었잖아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이제 미국 시장 뚫어버렸잖아요. 미국에서 인기가 그렇게 좋고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가 좋은 게 유리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글래스 스킨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인디 브랜드가 인기가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 이게 화장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해외에서 부러워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배국 같은 하얀 피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 글래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깨끗하다. 그래서 스킨 같은 것도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발달돼 있는데 미국은 사실은 색조가 더 발달된 시장이거든요. 근데 선크림이나 이런 게 다 기초 쪽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데 그 시장의 주인공이 우리 한국의 이제 화장품, ODM이죠.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는 그쪽이 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말씀 안 드리는 게 주가들이 좀 올라서 그래요. 좀 올랐는데 그게 일회성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 갈 수 있다. 앞으로 좀 계속 갈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서 놀란 게 그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 그 이번에 뭐 최근에 상장했던 기업도 있지만 근데 그 기업도 보면 놀라운 게 어쨌든 병원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 가자니 좀 불편하고 돈도 좀 많이 들고 근데 화장품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중간을 잡은 게 사실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잖아요. 집에서 그냥 내가 하는 거죠. 대신에 병원 한 번 가는 것보다 내가 여러 번 써야 되겠죠.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중간을 제대로 잡았어요. 이게 틈새 시방 잡은 거죠. 근데 이 시장은 이제 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해외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자, 한국에서만 흥행했으면 그러다 시장이 이제 정체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점도 되게 제가 좀 공부하면서 좀 놀라운 부분이라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뷰티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네네네. 이쪽이 저는 좀 되게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는 이제 보통 제조업 강국인데 그 제조업이라는 게 보통 뭐 반도체라든가 그렇죠. 뭐 자동차 그렇죠. 부품 이런 걸 뭐 잘했는데 묵직하게. 이제는 진짜 이런 그 소비재 제품까지도 정말 잘하는 것 잘하고 같아서 그게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박수 쳐주고 예. 싶네요.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 선정해주신 이번 주 보고서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고이영 정원석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그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생각 요건데 이게 사실은 루머가 그 전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걸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신 게 2019년에도 애플이 아이폰 이게 접는 거 폴더블 폰 내놓을 거다. 루머가 퍼졌어요, 실제. 관련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여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당장 못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22년은 돼야 될 것 같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요 폴더블 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애플의 전략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애플은 절대 먼저 내놓질 않아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걸 본 다음에 들어갑니다. 와. 무슨 얘기니까 물론 스마트폰은 먼저 했죠. 스티브 잡스가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는 전략이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모험을 간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애플이 지금 크게 큰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 애플 아이폰 기억나세요? 3.5인치 작은 거. 그 스티브 잡스는 나는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삼성은 막 이거 화면 키우고 있는데 아이폰은 계속 작게 갔거든요. 근데 이 대형 화면이 이제 대중화가 되니까 애플도 그때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근데 왜 애플이 뒤늦게 해도 애플이 다 장악해 버렸죠. 왜냐하면 애플은 충성 고객이 많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해도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예, 선점 효과를 먼저 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을 추종하는 팬들이 워낙 많고 그걸 쓰니까 애플이 그런 걸 또 만들면 네. 그걸 또 이 기기를 또 사는 거죠. 예, 애플 고객분들이. 그래서 시장을 또 그러면서 뒤늦게 들어가도 장악을 해버려요. 그 전략을 뭐 한 번만 썼던 게 아니라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또 LCD 디스플레이 쓰다가 OLED를 또 채택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을 그런 식으로 뒤따라가면서 성공을 했던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폴더블 폰도 2019년에 그때 막 삼성도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애플이 바로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애플은 시장이 커지는 걸 보고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정확히 맞았죠. 근데 그래서 빨라야 22년에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24년인데도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이 지금 무르익고 있어요. 이미 글로벌 폴더블 시장이 지금 이 작년 기준으로 1623만 대까지 지금 팔렸고 연평균 76%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중국 회사가 화웨이가 폴더블 폰 내놨는데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중국에 좀 고전하잖아요. 그걸 좀 잠식을 일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야, 폴더블 폰이 이제 조금씩 진짜 대중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애플이 준비해야 2년 후에 나오거든요. 네네. 제품이. 그래서 2년 후에는 더 많이 팔려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준비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은 이제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주요 부품사들이 좀 코멘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부품사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는데 각각의 부품사들이 몇몇 얘기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부터 애플과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 논의를 시작을 했대요. 애플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샘플 네. 요청을 했고 26년이나 27년도에 아마 출시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애플이 또 다른 회사는 26년 연말 출시를 목표로 폴더블 스마트폰 준비 중에 있고 관련 부품에 대한 증서를 요구를 했나 봐요. 애플은 전용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는 진짜 현실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보고서에는 사실 기업들은 안 나와 있는데 이 폴더블 폰 관련 부품주는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파이넴텍 요거 그 아까 힌지 있죠? 네, 힌지 만드는 내장 힌지 만드는 안 보이는 거 만드는 회사고 KH바텍은 외장 힌지예요. 좀 밖으로 도출돼. 요거 만들고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가 그 폴더블 폰 필름. 네. 그다음에 애플 부품주 중에 BH랑 LG 노텍 이런 회사들도 또 관여가 돼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폴더블 아이폰도 한번 우리가 이제는 좀 계속 업데이트를
좀 꾸준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사실 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 못 여쭤봤거든요. 그 애플이 아까 이제 어떤 그 절대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이런 전략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빅테크들은 사실 전략도 거의 진짜 머리 싸움, 두뇌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글 I/O를 앞두고 어떤 오픈 AI 샘 네. 알트만이 펼쳤던 그런 전략이라든지 챗 GPT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근데 지금 AI는 누구도 해본 게 아니라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선점 효과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AI는. 일단은 먼저.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가 해가지고 먼저 시장 열고 다 먹어버렸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기 좀 이제 사양 바꾸고 이런 것들은 뒤늦게 한 거죠. 뒤늦게 갔는데 그래서 지금 AI는 초기 시장이니까 일단 선점 효과가 중요하니까 그 오픈 AI도 구글이 경쟁자잖아요. 제가 봤을 땐 구글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은 막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검색이라는. 예, 지난 뭐 몇십 년간 그렇죠.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제일 위협적으로 느끼는 회사는 이 구글 아닐까. 그래서 공교롭게 구글이 그 개발자 회의하기 전날 갑자기 그런 업데이트를 딱 시연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다음날 그 구글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비슷한 그런 업데이트들도 들어갔고 특히 구글은 우리 실제로 이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메일에도 이용할 수 있고 뭐 검색에도 AI 검색 이런 것들 많이들 쓸 수 있는데 그 분명히 내용 좋거든요. 묻혀버렸어요. 김을 빼버렸어요. 네, 김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영화 사만다 얘기가 나와버리니 이게 그냥 갑자기 이제 영화 허가 나오니까 이제 김이 새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또 약간 선점 효과를 뺏겨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은 좋은데 일단 마케팅에서는 오픈 AI가 일단 좀 승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번 주도 너무 즐겁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빛나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연불리의 비밀노트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